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아주 강력한 규제와 시장의 거센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분석에서는 과연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 향방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데 과연 이걸 새로운 규칙 몇 개로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바로 10월 15일이었죠. 시장을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버린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내놓았던 대책들이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전혀 식히지 못하자 정부가 마침내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아니,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 그대로 극약 처방을 내놓게 된 걸까요? 먼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정부가 정말 여러 번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과열되다 못해 들끓는 수준이 되자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 외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럼 올해 정부가 내놨던 첫 번째 주요 조치, 그리고 그게 어떤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꺼내든 첫 카드가 바로 627 대책이었어요. 목표는 딱 하나, 강남 집값 잡는 거였죠. 근데 결과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풍선 한쪽을 꾹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똑같았어요. 강남을 누르니까 그 압력이 다른 곳으로 확 번져나간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풍선 효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규제 이후에 강남 상승세 확실히 좀 주춤했죠. 그런데 그 돈이랑 수요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마포구나 동대문구 같은 다른 지역으로 확 쏠리면서 오히려 이쪽 집값을 더 들쑤시는 결과만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풍선 효과로도 시장의 열기는 도무지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훨씬 더 세고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게 된 거죠. 핵심은 바로 이 숫자 2억 원입니다. 25억이 넘는 아파트는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딱 2억 원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와, 이건 뭐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투기과열 지구라는 걸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그냥 이 투기과열 지구라는 단어 하나가 집 가진 사람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 지구로 딱 지정되는 순간, 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규제들이 그냥 촘촘한 그물처럼 쫙 펼쳐집니다. 뭐 재당첨 제한, 각종 세금 문제, 너무너무 복잡해서요, 심지어 세무 전문가들도 실수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건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한테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하고 새로운 규칙들이 딱 시행된 지금, 과연 전문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시장이 크게 세 갈래로 쫙 찢어질 거라고 봅니다. 첫째, 대출이 꽉 막힌 고가 주택은 가격 조정이 올 수밖에 없고요. 둘째, 규제 지역의 중가주택은 매물이 워낙 없으니까 꾸준히 오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그냥 폭삭 주저앉지 않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규칙 그 너머에 있는 바로 우리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입니다. 나만 떼고 다 부자 되네.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상대적인 거지가 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불안감. 이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차피 현금 들고 있어봤자 가치만 떨어진다는 믿음. 역사적으로 집값은 결국 오르더라라는 학습 효과.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소외 공포증. 그리고 정말 역설적인데요. 정부가 규제하는 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심리까지 더해져서 정부의 규제라는 댐을 그냥 확 무너뜨릴 만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가 꺼내든
가장 논란이 많은 카드, 마지막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의도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말 그대로 토지 개발을 통제하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집값 잡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게 역설인 게요, 이 제도가 임대를 놓으려는 투자자들의 수요는 확실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까지 꽁꽁 묶어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확 줄어드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역설이죠. 정부가 가장 잡고 싶어 하는 바로 그 고가주택 시장에서 이 규칙이 오히려 공급 부족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요,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쟁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벌이는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까지 규제하려고 할 때 과연 진짜 힘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